새로운 일정 월요일 순서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013-3366-0110으로 일부 중에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께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멘토분들께서 저희 2부 방송 나가는 중간에 또 방송 후에도 답변을 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2부 함께 하시면서도 013-3366-0110으로 문의하실 점들 질문 꼭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이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1960선에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한 하루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테이퍼링 우려의 혼조세를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31포인트 하락한 1960.6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소폭 반등에 나섰지만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76포인트 하락한 1961.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간 하루였죠. 반면 개인은요 242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만 970억 원 매수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이내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6.16포인트 하락한 48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한 하루였죠. 기관은 73억 원, 외국인은 56억 원 매도했고요. 개인은 140억 원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외 환율 상승을 반영해 전날보다 1원 60전 상승한 1,054원 2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환율의 변수는 오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과 모레로 예정된 FOMC 회의겠죠. 강보합권으로 출발한 환율은 연말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수급 문제로 움직임 폭은 제한된 상태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속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1원 10전 하락한 1,051원 5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튼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선임 멘토의 목표 달성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가 15%를 수익을 거둔 것을 필두로 동성화이트의 10.2%까지 수익 아주 좋고요. 네, 그 밖에 종목들도 8% 이상의 높은 고수익을 잘 올려줬습니다. 목표가 달성 짱짱하죠? 자, 그 밖에 할인이 절정을 찍었습니다. 20.8%로 20% 이상의 수익을 거뒀고요. 네, 그 밖에 제약주들도 굉장히 잘 나갔고, 한국콜마 등등도 좋았습니다. 한세실업이 추가가 되면서 6.4%의 수익이 달성을 하면서 오늘 바로 추가가 됐습니다. 자, 김소인 멘토와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갑자기 제가 침이 들어가 버렸네요. 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말 이런저런 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요, 언제 오를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하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이 1% 이상 1.2%까지 밀립니다. 장막판에 더 밀려버리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오늘 한 종목 목표가를 달성했네요. 얼마만입니까? 네, 수급이 좋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역시나 살아남기 힘든 게 너무나도 힘든 이 시장인데, 어쨌든 간에 한 종목이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조금 살펴보기 이전에요,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내주시면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장장 한 4시간에 걸쳐서 도움을 드렸어요. 자, 오늘도 그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상담 문자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입니다. 013-3366-0110번이에요. 자, 방송 나가는 중에 계속 자막으로 문자번호 띄워놓을 겁니다. 대신에 조금요, 문자 보내실 때요, 종목 이름은 당연한데, 최소한 매수 가격은 조금 보내주세요. 네, 매수 가격 좀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요,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제 도움 방법은 잘 알고 계시죠? 걱정 마시고 마음껏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얘기하기 전에요, 목표가 났던 종목 한 종목 있잖아요. 네, 한세실업입니다.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세실업이 오늘 제가 목표가를 2만원 잡았어요. 그렇죠? 오늘 최고가 2만원 터치하고 내려오네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한 6% 정도인데요. 이 종목은요, 20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 자체 굉장히 좋았고, 또 수급이 좋았고, 소비 시즌에 네, 굉장히 대장주로서 인기가 있던 종목이죠.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인가요? 미국 브랜드 중에 하나이죠. 갭이란 브랜드, GAP란 브랜드의 OEM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자, 목표가 잘 달성을 했고요. 좀 오후장 들어서 빠지긴 했어요. 갑자기 크게 밀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목표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손절가 빠지면은 가지고 가면 가져간다 말씀드리지만서도 이 종목은요, 목표가 부근에서 조금 정리하시면 좋았을 것 같고, 만약에 정리 안 하신 분들 다시 올라갈 겁니다. 일단 제가 더 이상 AS는 안 하는데요,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에 또 2만원 돌파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시다가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문자 주시면 되죠. 방송 보시다가 문자 주세요. 도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기 전에 문자가 상당히 들어와 있죠. 까먹을 뻔했네요. 바로 좀 요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동국 SNC입니다. 7359님께서요, 4,800원에 매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5.4% 빠지네요. 자, 오늘 코스닥 종목들 다 폭탄 맞았어요. 많이 빠졌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좀 밀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좀 수급 상황 좀 볼게요. 있는지. 자, 오늘 수급이, 정말 많이 나갔습니다. 기관들 조금 많이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줬는데요. 한 달 동안 수급 자체 보니까요, 없는 모습이고, 조금 수급상은 안 좋네요. 짧게 빠르게 실적 보겠습니다. 자, 실적 보니까요, 당기순이익 양호하고 영업이익 양호합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상승 자체, 시기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주봉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상으로 좀 저점 바닥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11월 바닥이 2,100원 바닥이고요. 그 다음 라인이고, 그 다음 라인인데, 두 라인만 좀 연결을 시켜볼게요. 고점 영역, 저점 바닥을. 자, 좀 눈에 들어오세요. 그럼 지금 현재 요 포인트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 이 라인에 걸리는 딱 부분 자체는 얼마죠? 4,000원이네요. 그러면 4,000원 정도 분명히 충분하게, 반등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꼭 좀 대응해 주시고요. 굳이 정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상담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수급 100점 주는 잠깐 하나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고, 상담을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목, 오늘 한 종목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상담 문자 더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처 해드리지 못한 부분 제가 도와드립니다. 분명히 도와드립니다. 장단컨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0분까지만요. 기억해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유한컴택이에요. 소재주죠, 소재주. 132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요, 6,950원. 이 종목도 오늘 4.5% 빠졌습니다. 자, 중국 스마트폰 관련, 소재주인데요.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좀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볼게요. 지금 이 빠진 흐름 자체, 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이 지금 488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 유형컴택이 좀 저점 바닥 확인? 네. 코스닥과 같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벌써 네 번째 바닥인데요. 반등을 줄 때마다, 항상 반등을 줄 때마다 어디까지 올라갔죠? 네, 여기 보이시죠? 7,000원 라인까지는 그 이상으로는 항상 상승을 한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은 당연한 소리지만 코스닥이 조금 상승을 하는 시도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드릴 건데요. 이따가 걱정 마시고 좀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결론은 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조금 볼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수급 100점주 한 판만 보여드리고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요. 제가 종목 소개를 해볼게요. 100점주 이름만 읽고 가겠습니다. 잠깐 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K하이닉스, 대한해운 멋있죠? 대우조선해양 역시나 굿입니다. 한국전력, SK 브로드밴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읊어드리고 마칠게요. SK하이닉스, 대한해운, 대우조선해양, 한국전력, SK 브로드밴드. 여기서 대한해운은요, PER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자, 이 정도로 하나 드리고요. 상담해드릴게요. 오늘 상담이 너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네, 29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1% 정도 밀렸네요. 잘 버텼어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16,450원에 40%. 자, 오늘 뭐 주신 종목들 거의 웬만하면 다 물리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하이닉스 빼고, 아무래도. 네, STX 역시나 좀 봐야겠지만. 대응,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종목 추천할 수도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회복이 안 될까요? 2000포인트까지? 금방 될 것 같아요. 그쵸? 금방 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 개월 안 갑니다. 길어봤자 한두 달 안으로 2000포인트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4%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여러분. 그 코덱스 레버리지 전략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제가 추천을 안 드리지만 방송 중에 그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 잘 지켜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먼저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한스바이오메드도요. 시장이 힘들지만서도 지금 다시 바닥을 확인하면서 상승하는 시도가 눈에 잡힙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면요. 지금 이 저점 바닥 라인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항상 그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맞아 떨어져요. 정말 잘 맞는다고요. 자, 이 바닥부터 해서 이 상승하는 흐름들.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잡혀주면서 고점 라인이 높아지는 이런 패턴들이 있고요. 요거는 고점 라인이 안 높아지고 딱 맞아 걸리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모아져가는 패턴인데 그 포인트에서 보자면요. 항상 그래도 상승했던 도달했던 가격대는 16,500원 라인. 근데 매수가가 얼마시죠? 16,450원. 50원. 자, 조금 더 이게 좀 더 당겨볼게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조금 더 갈지자 횡보를 그리면서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면서 전고점, 전전고점, 전전전고점을 뚫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아닙니다. 조금 더 길게 횡보하면서 등락폭을 거듭할 수 있어요. 낙폭을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안 좋지만서도 지금 이 종목은 버티는 종목이에요. 가는 종목이라고요. 걱정 마시고 홀딩 하시고요. 실적도 양호한 종목입니다. 잘 좀 들고 가시면 좋겠다고 제가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빨리 볼게요. STX입니다. 2,900원에 50%를 사셨어요. 피디님 이거 혼내도 됩니까? 네. 농담했는데요. 자, 지금 STX를 사시는 거는요. 도박이라고 표현을 제가 좀 강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2천억 좋습니다. 받았어요. 돈 받았습니다. 산은에서.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텍 사신 분 있잖아요. 혼내는 건 아니고 제가 의견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주식 하실 때 제가 왜 수급을 항상 중요하게 볼까요? 수급을 보는 이유. 예? 수급을 보는 이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수급이 좋은 종목은요. 결국 살아나요. 그러다가 수급이 다시 꼬이면은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은 보통은 10개 중에 7, 8개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다시 상승 시도를 합니다.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 친 종목들도 다시 살아나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근데 STX는요, 당장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관들의 수급을 보기에는 전혀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 볼까요? 이거는 그냥 기관들은 관심 없고요. 오로지 조금 개인 투자들밖에 지금 안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STX에 대한 부분 테마성을 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분명히 더 올라갈 겁니다. STX뿐만 아니라 관련주 전부 다 더 올라갈 거예요. 대신에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히 더 갈 겁니다. 전 고점 라인까지는 상승 가능성, 못 가더라도 한 3,4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시도가 나올 거예요. 대신에 그 포인트가 됐을 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비중이 너무 크세요. 정리를 하시거나 비중을 좀 많이 줄이시는 전략.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제가 의견을 내드릴게요. 너무 조금 위험하지만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위험과 상승 가능성을 조금 이제 좀 조합을 하자면은 한 여기서 10% 정도 더 갔을 때는 비중을 줄이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C젠 보내주십니다. C젠 2186님 번호가 굉장히 낯이 익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팬이신 것 같아요. 자, C젠 보겠습니다. 오늘 2.2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드디어 매수가 위로 올라오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가를 부탁하셨어요. 이제 전망에서 매도가 부탁으로 문자가 바뀌셨습니다. 네,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C젠 참 좋은 종목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수급 좀 볼까요? 볼게요. 외인들 매수, 제가 좀 들고 있으라는 좀 의견을 보내드린 것 같은데. 자, 외인들 꾸준하게, 기관들 꾸준하게 그래도 오늘 크게 매도 없었어요. 외인들을 좀 많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좀 가네요. 꾸준하게 지금 기관들이 한 달 동안 13만 주, 투신권 중심으로 강한 매수, 연기금과 투신해서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요 포인트예요. 보세요. 자, 이런 거 잘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한 달이잖아요. 그쵸?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지금 이게 한 달 코스잖아요. 여기가 한 달인데, 여기가 한 달이잖아요. 그런데, 투신과 연기금에서는요, 매수를, 요 바닥부터, 6만원부터, 6만 얼마입니까? 여기가. 6만 5천원 거기서 좀 계속 매수를 했어요. 이때도 매수했고, 이때도 매수했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 부분 자체가 거의 가운데 라인에 잡힙니다. 6만 2,700원, 800원. 그쵸?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오늘의 수급 상황 보니까 아직 투신과 연기금 매수세는 안 보여요. 조금이나 보이는데 연기금 조금 매도 나갔는데 조금 더 끌어올려주면서 최소한대로 얼마까지 6,400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줘야 그제서야 이제 투신과 연기금에서 좀 이걸 어떻게 좀 팔아볼까라는 고민을 하지 당장으로서는 한 달치 물량 가지고 고민 안 할 겁니다. 조금 더 길게 보자면요. 뒤로 더 가볼까요? 네. 더 많은 물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뭐가 제 눈에 걸렸습니다. 연기금 물량이요. 10월달부터 안 들어오고요. 11월부터 조금 들어왔고요. 투신은 10월달부터 강한 물량을 갖고 있네요. 연기금은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평균대 구간이고 투신권은요. 단가가 조금 낮아요. 6만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신권은 64,000원 전고점 부근에서 정리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64,000원 정도 됐을 때는 비중 줄여주세요. 포인트가 보이네요. 아셨죠? 수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은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하이닉스 있는데 수익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제가 요거 네 도움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도움 드립니다. 도움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30분까지만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만 제가 도움 드릴 겁니다. 도움 방법은 잘 아실 거예요. 제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도움 받는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어제처럼 추천한 것들은 살아나고 있는데 어제가 이제 지난 추천드린 종목은 안 갔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면 돼요.
SK 브로드밴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1.6% 올랐어요. 이 종목, 네, 4일째 상승 신호 강하게 21선 돌파 보여주면서 포텐 터지네요. 수급 터졌어요. 자, 내년 IPTV 시장 1000만 시대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이고요. 저도 네, SK 브로드밴드 상품을 쓰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실적 우려감 해소 기대. 이것도 있고, 또 4분기 실적 좋고요. 또 하나, 최근에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있어요. 제가 LG 것도 써봤고요. SK 것도 써봤는데, SK 셋톱박스가 굉장히 빨라요. 네, 이거 답답합니다. 리모컨 누를 때 화면 안 들어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SK 브로드밴드 수급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볼게요. 기관들이 3일째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얼마죠? 네, 오늘 41만 주, 금요일 19만 주, 목요일 11만 주, 투신권 5일 연속, 연기금 3일 연속, 사모펀드 지금 요쪽 한 달 동안 142만 주 끌어 모아줍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 싸그리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던 물량이 팔았었는데 다시 매수세로 강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바뀌는 거예요. 수급 좋아지고 4분기 실적 좋대잖아요. 내년 최대 수혜주 IPTV. 요런 포인트. 좋죠?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4,300원에서 4,500원 사이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800원 이상, 손절가는 4,200원으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문자 받고요. 내일 아침 오전 10시에 차트 뮤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1을 진행하겠습니다.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또는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언제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12월 2주차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양 팀의 수익률, 거의 비슷한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차이가 나네요. 네, 오늘장 팀이 7.3%로 잘 달려주고 있고요. 마이너스 6.3% 손실을 보고 있는 내일장 팀입니다. 네, 한 팀은 수익, 한 팀은 현재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또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장 팀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내일장 팀의 메리츠종금증권 박재우 전문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께서 준비하신 종목부터 볼까요? 네, 먼저 정재훈 멘토는 현대 위아를 준비하셨고요. 박재우 전문가께서는 하츠를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현대 위아에 대한 기업 설명부터 시작하죠. 예,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섹터입니다. 현대 위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 자동차 섹터의 흐름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현대 위아는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완성차 섹터 그리고 부품사 섹터를 다 포함해서 가장 양호한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위아의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내년 시장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공개사에 대한 그 다변화가 좀 따르면서 실적에 대한 증가 추이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고요. 뿐만 아니라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뭐니 해도 중국 공장이 되겠죠. 중국 공장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외국계 기업도 중국 쪽 시장에 대해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현대위아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들로 있어서 보게 된다면 수급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즉 업종별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 종목별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현대위아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일단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대위아 오늘 갖고 오신 종목에 대한 기업 설명이고요. 가격 전략은요? 예,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9만 3천 원에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약간 조정을 좀 받는 19만 원에서 18만 5천 원 사이까지를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좀 되어 있는데요. 17만 5천 원이 아니라 18만 3천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하츠에 대한 박재우 전문가의 기업 설명 듣겠습니다. 예, 최근에 한샘과 LG 하우시스를 비롯한 리모델링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일단 리모델링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들이 어떤 것일까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다가 하츠라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츠는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체로 주요 제품은 레인지 후드입니다. 레인지 후드에서 국내 MS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빌트인 기기, 그리고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팬과 모터에 일단은 기술력이 상당히 탁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일단 처음에 좀 오르기 시작한 부분은 지난 6일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서 내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에 따른 레인지 후드 수요 또한 상당히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일단은 B2B, 일단 아파트가 건축에 들어갈 때만 같이 들어갔었는데 B2B뿐만 아니고 후드 렌탈 서비스인 B2C까지 도 선보이면서 본격적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지 후드 같은 경우에는 B2C 시장에 진출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주부님들께서 후드의 개별 청소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좀 압도적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원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최신형 레인지 후드를 교체를 해주고 유지 관리를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인지 후드 빌트인 가전기기들은 대부분 B2B를 통한 매출이었기 때문에 이게 건설 경기랑 상당히 영향이 좀 깊었습니다. 그런데 B2C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그런 좀 국내 건설 경기와 영향에서 좀 동떨어질 수 있다. 그런 좀 장점이 찾아왔고, 레인지 후드 수명이 통상 10년인데 우리 국내 건설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된 게 2000년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국내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체 수요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쇼핑에서 판매가 들어갔는데 누적 판매 일반 계정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한 3만 계정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총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900억인데 시총이 4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낮은 시가총액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히 재무 구조가 우량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향후에 좀 상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하츠
가격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가격대는 오늘 그 차트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 10% 이상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 또한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일도 일단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가는 한 3,350원 정도에서부터 진입을 해야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높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탄력이 좋기 때문에 한 4,500원 선 정도까지는 한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손절가 또한 좀 타이트하게 잡겠습니다. 3,100원이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손절을 하시고 이후에 다시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종목 간의 대결입니다. 현대위와 하츠. 자, 현대위와 같은 경우 환율 같은 요즘 정세를 좀 놓고 보면은 살짝 좀 불리한 감에 놓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정재훈 멘토만의 어떤 생각이 또 있겠지요. 자, 정재훈 멘토부터 먼저 상대방 종목에 대해서 검증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하츠를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실적이 좀 여전히 3분기까지 적자를 좀 기록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움직임이 좀 다소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리모델링 부분들에서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의 개선 속도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츠 같은 경우는 나오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하츠 같은 경우는 그 2011년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1년도 말부터 12년도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거는 전체적으로 B2B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설 경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B2C 쪽으로 좀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늘어남에 따라 조금 영업이익이 좀 많이 감소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B2C 부분에서 홈쇼핑에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B2C 매출이 본격화되는 2014년도에는 충분히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영업이익률을 충분히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주가 또한 많이 빠졌는데 실적 악화로 많이 빠졌는데 좀 턴어라운드를 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반대로 질문해 보시죠. 예, 그 현대위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가 사실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로써 현대위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살짝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거는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해 주시죠. 예, 일단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배열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별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지금 외국인 쪽에서는 대량으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들을 커버하기는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별 장세이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현대위아를 놓고 봤을 때는 현대위아가 그래도 정배열권역 에서 있는 부분들이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도 한번 할 수 있겠네요. 예, 일단 이 하츠를 좀 보게 되면 참 이게 테마가 좀 많이 붙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뭐 과거에는 뭐 이제 대선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다가 최근에는 뭐 DMZ 테마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테마성 흐름들 때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매매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하츠가 일단은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조금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실적이 내년도에 확 좋아집니다. 올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B2C 쪽으로 사업 부분을 준비하느라 안 좋아졌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낼 거니까 충분히 좀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잡고 들어간다라면은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런 대림비엔코나 아니면은 최근에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한샘이나 LG 하우시스 그런 종목들 못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실적 되는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길게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좀 의견을 가지시고 조금 갖고 가시면은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질문 대답 한번 짧게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일단은 현대위아 종목이 사실 상당히 좋게 봅니다. 예, 크게 좀 찔만한 게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최근에 만도나 현대위아를 두고 어떤 게 좀 더 좋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만도랑 비교했을 때 현대위아가 어떤 점이 나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이제 싹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도도 좋고 현대위아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다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만도보다는 현대위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을 이탈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구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고,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이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도보다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위아가 조금 더 수익을 올리기에는 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위아와 오늘 하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기업에 대한 설명과 추천을 드렸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두 분의 말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재우 그리고 정재훈 두 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격의 내일장의 이상로입니다. 오늘 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우리가 종목군별로 조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강보합권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종목군이 빠졌지만 티가 안 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시청자분들이란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뇌하시는 부분도 많고 걱정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 중요한 것은 어차피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이런 우려감 자체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종목군별로 한 개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SAMT를 말씀을 드릴게요. SAMT 같은 경우 오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모습을 좀 보였었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이런 상한가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AMT 한번 같이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죠. 상한가 마감을 하면서, 자, 월봉상으로 한번 보실 때 월봉 자체를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규칙성이 지금 보이십니까? 제가 포커스를 한 개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이평선 자체를 한번 유심하게 보세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평선이 있으면 그 중에서 두세 개를 돌파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에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평선 두 개를 돌파했습니다. 두 개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의 이평선에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벌써 시세 자체가 한 번쯤 올라와 있는 시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대로 차례대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하단에서의 집중력 자체가 상당히 뛰어나게 나타나면서 지금 크게 올리는 모습이었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차트 점수 4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보내셔도 좋습니다. 보내시면 제가 즉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의논해보고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TX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산업은행에서 STX 조선에 대해 2천억 원을 조기 지원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차트 세력주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1차적인 고가를 한번 맞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렴하는 형태를 조금 띄었고요.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띄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고점 자체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이 다시 한 번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삼각 수렴 형태 자체가 상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으로 유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하단에서도 올라가는 수순으로 지금 유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트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차트 점수는 70점,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빠진 종목 많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젠백스가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자, 이래서 종목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젠백스 앞으로 가망성이 없어 보인다. 일단 우리가 실적적인 우려감 한 번 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형체가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뉴스가 없었죠. 뉴스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하한가를 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덜 됐다고 보셔야 돼요. 이유 없는 하한가, 분명히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이유가 남아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젠백스 외국계가 오늘 매수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하한가 마감을 했고 절대로 쫓아가서는 안 되는 차트 중에 한 개입니다. 차트 점수 4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3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CJ, CGV 한번 볼게요. 오늘 8%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는 종목군 중에 한 개였는데, 우리가 CJ, CGV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제가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중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 시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 자체는 6만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현재는 그런 기대감이 꺾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조정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한번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단기적인 지지 국면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추세대 자체가 벌써 하락하는 추세대 안에서 지지가 나타난다는 것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대 안에 들어있다고 보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 자체는 생각보다 약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연장선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격수가 가장 부진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만큼 소비가 생각보다는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J, CGV 차트 점수 4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이오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오셨는데, 파이오링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요. 이런 차트는 지지점이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확인을 필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파이오링크 같은 경우에 지금 6857님이 파이오링크 11,000원에 70%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네요. 11,000원이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000원 자리가 차트적으로
21선의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나타낼 수 있는 차트였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꺾이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파이어 링크를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닥 신호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물량의 대부분은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바로 상단 매물에 분포가 되어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아실 수가 있겠는 게 윗꼬리 3개가 달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윗꼬리 3개가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돌려서 판단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꼭지가 3개가 연출이 됐겠죠. 자, 무슨 패턴입니까? 바로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같은 경우에도 지지점을 올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윗꼬리가 한번 발생하고 쌍바닥,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낙타봉이라고 하죠. 낙타봉 2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지금 크게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악성 매물로 상당히 분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겠고, 현재 제약업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만큼 제약업종도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고요.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저가에 대한 분위기인데, 이런 종목군 일단은 절반을 덜어내시고 난 다음에 절반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권에 대한 징후가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서 오늘의 진격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하림을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하림이 장 마지막에 지금 5,070원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한 5,000원 정도로 마감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봤었거든요. 일단 닭고기 관련주겠죠. 닭고기 관련주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림 같은 경우에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군이 바로 하림 홀딩스였죠. 그리고 지금 하림도 다시 한 번 더 오르는데, 하림 홀딩스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농축산 홈쇼핑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 지분을 누가 들고 있나,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 더 바로 하림에 대한 실적 개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림은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적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하림 홀딩스가 두 가지의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하림은 한 가지의 호재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림 홀딩스를 공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상에 들어와 있는 이 하림이라는 종목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우리가 삼아서 대응을 한번 해보겠고요. 하림 같은 경우에 연기금은 꾸준히 매도를 하는 반면에 현재 같은 경우에 개인이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군 중에 한 개였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은 이평선을 제외하고 저의 기법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매물대 자체는 4,980원대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의 매물대는 5,150원으로 분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가격이죠. 5,380원 부근에 분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상단 매물대 자체를 하단으로 내려오고 중간 밴드도 큰 역할을 못하고 다시 한번 더 내려왔습니다.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필이 걸릴 수 있는 자리, 여기서는 반등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를 한번 정해본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980원에서 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5,150원으로 우리가 3% 공략하는 종목군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4,800원이 무너지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 추천, 요즘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또 종목 추천이고요. 종목 상담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만큼 혼자 해결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거겠죠. 시청자분, 지금이라도 TV를 보면서 혼자 고민하고 남편분 아니면 혹시 아내분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계실 건데, 저와 같이 일단은 좋은 방향으로 한번 머리를 짜내보자고요. 해결 방법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좀 더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하림이 크게 오르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도 진격 앞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 진격 앞으로. 네, 자, 이상로 멘토님께서 진격하는 건 못지않게 저희 모든 분들께서 주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진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